전체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생존 TV 첫 번째 촬영인데요. 오늘 수원에서 가장 경험도 많고 유명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나눠야 될 주제라든가 세부적인 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문정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수원 2049 시민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윤문종입니다. 수원시가 앞으로 30년이 되면 시승격 100년이 되는 해가 2049년도인데요. 100년을 준비하는 시민으로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아이고요. 저는 메탄사동 주민입니다. 지역에서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직함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주민으로 활동하는 게 제일 재미있고 또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자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시의 지속가능 도시재단 마을 리네상스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수원이 한 10년 동안 마을 만들기 역량들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이게 자치회를 좀 모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 좀 할까 해서 나왔습니다. 최우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이인경 선생님, 저와 함께 오늘 메인 MC를 맡으셨는데. 저 메인 아니고 보조고요, 보조. 저 수원에 이사 온 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런 자리에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오늘 주민자치회는 뭐지? 새로 생긴 횟집인가? 새로 생긴 우리 동네 횟집, 맛집인가? 주민자치회의 얘기를 하러 모였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급조된 MC입니다. 이름은 메인 MC인데 오늘 영상이 이제 편집되고 나가서 그 반응을 보고 자리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릴 수도 있고요. 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굉장히 있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첫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분이 많이 웃겨주셔야 돼요. 웃기기까지? 너무 진지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심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 횟집으로 한번 네. 오픈한 횟집으로 해서 한번 아니 근데 생존 팁인데 타이틀이 생존 팁인데 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첫 주제로 잡았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소개할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든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좀 라임도 맞아야 되듯이. 근데 정확하게 일치가 해요. 저는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위기 문제가 가까운 미래에 닥쳐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과학적 증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많은 생활적인 것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활적인 것이 바뀌려면은 같이 누려왔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협력이잖아요. 협동하고 누구 한 그룹만 그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챙길 수도 없고 한 그룹만 특정 그룹만 또 안전하게 그 변화에 편승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럽겠죠. 제가 보니까 이런 식이야말로 뭔가 분권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인간의 오감으로 서로 접촉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겨야지 미래의 어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뭔가 새로운 문화, 생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 주제로 잡았는데 이게 너무 지금 생존 TV랑 주제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민들의 어떤 자치 역량이 높아져야 우리가 미래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큰 변화들에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생존 TV의 첫 주제로 우리 주민자치회, 우리 동네 새로 생긴 맛집, 그 집에서는 도대체 뭘 파나, 무슨 목적으로, 도대체 뭐 하자고 문을 열었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유문정 센터장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라는 게 원래 이전에 전신도 있고 그러는데 새롭게 시도하는 이유라든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본인이 다 얘기해놓고 저보고 또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없긴 우리 한데요. 감독님이 알아서 다 예, 정말 우리 인류가 또는 우리 수원 시민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동네 단위의 마을 일을 도모하고 또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하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 맛있는 횟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생긴
개인 영업점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투자해가지고 출자했던 협동조합 횟집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협동조합 횟집이 어떻게 될지 또 수원에서 8개가 좀 생겼는데 그 중에 어느 동네 횟집이 제일 맛있고 또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맛집으로 기억될지는 이제 앞으로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그 수원시가 뭐 특례시하고 연관돼서 더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펼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국정 목표가 자치분권이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얘기할 때 우리 수원시가 특례시로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그 노력들을 굉장히 굉장히 뭐 이렇게 와, 이게 되게 노력을 어려운 기울여서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뭔가 이게 갑자기 그냥 가자고 하는 게 틀리시 네. 가기 위해서 뭔가 좀 네. 시범적인 거, 눈에 띄는 것들을 해야지 또. 아니 뭐 단체장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좀 스스로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한 흐름으로서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다른 도시보다 수원시가 주민자치에게 빠르게 가고 있는 건 여러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00만 인구가 넘어가면서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광역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들 갖고 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 수원시에서 다 소화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단위 주민한테 그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갑자기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네.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런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성격이 강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최호진 센터장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떠올랐는데 중앙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주민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시범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이 그 요구 중에 어떤 게 비중이 더 높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요? 그 처음에 그 주민자치가 시범동을 했을 때는 중앙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측면은 그게 좀 강한 것 같고요. 다만 작년부터 수원시가 이제 확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중앙 정부는 아직까지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주민자치에도 법적인 근거를 보다 좀 튼튼하게 갖고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방정부 수원시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행정적인 으로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고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둔동에 살고 있는데 서둔동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 말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란 다 뭐야 모르는 내용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구성하는 그 위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때요, 그 동네는요? 보통은 이제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주민자치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그 기반 이런 거에서 조례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거든. 조례에는 잘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아까 수원에 오신 지 2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자치에 들어가는 게 아주 험난하시죠. 왜냐하면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나 장벽이 좀 있군요, 장벽이. 그렇죠. 네. 저도 하라고 권유는 받았었거든요. 권유를 받으셨지만 네. 들어가셔서 활동하는 데는 엄청난 제한이 있으실 아. 겁니다. 지역에 왜 오신 지 그러는 2년밖에 안 아니 됐는데. 네. 그런 거 아까 뭐 기후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제한이 있는지 저 궁금해요. 들어가셔서 네. 이제 들어가면 이미 그걸 어떻게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친함이 연계되어 있고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게 이 보통 우리가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어서 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굉장히 단단한 태저감 정도의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태저감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퇴저감이요? 네, 좋은 일 나쁜 일 발음을 정확히 해주세요. 네. 새겨서 들으십시오. 발음에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의 끈끈함이 이게 좋은 일, 나쁜 일,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외부인이 들어가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보통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는 잘 못 버팁니다. 이전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이사 오신 지 1, 2년 만에 주민자치위원 추천 받았다는 거는 빠르게 그 어떤 기득권 상승을 했다는 건데. 아, 제가 그렇죠. 네. 뭔가 이게 마을에서 굉장히 활동 많이 능력자신 했습니다. 것 예, 같아요. 네. 마을에서 많이 활동하고 좋게 이제 보면 주변 활동 많이 하신 거고 좋게 보면 네. 네. 그 근유를 받은 건 굉장한 그게 거죠. 동네 네. 대장이 누구냐. 아니 이제 사람 사는 동네 가면 어디든지 간에 그래도 친한 사람이 있는 거고 맞아요. 또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 있고 그런 그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번에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는 횟집을 차리면서 그래도 출자자를 넓게 모으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진입장벽을 많이 없애고 그것들은 단지 뭐 장벽을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얼마만큼 열린 마음으로 네. 우리 출자자를 모으느냐, 주민들을 모으느냐, 새로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알리고 또 참여를 권유하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2년 반 된 사람한테도 권유가 들어갔으면 아. 나름대로 뭐 창업하는 데서 이분이 줄을 잘 쫓은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협동조합의 어떤 횟집이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횟집을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초반에 설명하실 때 나왔지만 이거는 지금 말하는 이 우리가 말하는 동네 생기고 있는 새로운 횟집은 협동조합 횟집의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스스로가 아닌 거죠. 이미 행정이 뭔가를 하세요라고 내어버린 거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열려져 있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주민이 바라는 만큼의 열려져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동안 기존의 행정이 해왔던 거에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한다라면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위원분들의 어떤 그 후보군이라든가 그리고 추천 방식이라든가 뭐 선정 권한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열려 있다고 말했으면 구체적으로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네. 제가 뭐 자꾸 말씀하고 싶어요. 못 끼어들고 있어요. 예, 예. 아까 기후 변화, 이 기후 변화는 변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아주 천천히 변화해야죠. 아니 그 온도 차이나 이런 것들이 기후가 크게 차이 나면 안 되는, 그렇죠,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변화가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후는. 균형 상태를 잘 그렇죠. 아예 횟집으로 오자고. 아니 근데 이제 이 마을 만들기나 주민자치와 관련된 뭐 역량들은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위원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의 아. 시범동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행안부에서 중심적으로 했던 그게 뭐 협력형이었나요? 그때가? 네. 거의 뭐 제시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치도 변화됨이 없는 거죠. 그냥 이름만 자치회로 된 거예요. 간판만 예, 바꿨잖아요. 아 예. 이거 센 말씀이신데. 아니 뭐 저건 그 전에는 정부 주도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 아 초기 시범 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조항이 뭐 여기 막 그 변화되면서 지금 하는 시범동 같은 경우는 만약에도 이제 개방적이었던 부분인 거고 하고 싶은 자업들을 공개 모집하기도 하고 공개 모집이 60이고 또한 또 이게 추천이 40% 해가지고 굉장히 그 전에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입니다. 아 초기 시범 사업하고 또 지금 예, 다른 수원시 거죠. 뭐 8개동으로 확대된 시범 사업들이 좀 차이가 있군요.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뭐 유명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개방적으로 60%가 뽑았다고 하지만은 기존의 40%는 그대로 했던 사람들 중심이다 보니까 네. 이 체계가 새로운 사람들의 이런 변화 속에서의 흐름들이 잡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기존에 시범동 했던 곳 수원형 주민자치회 전에 했던 행안부 협력형 주민자치 했던 곳들은 사실은 저희가 조례에 30명에서 50명까지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했던 30명 그대로 위원으로 다 위촉을 한 거예요. 아 초기에 예. 플러스 10명만 새롭게 선출하다 보니까 그 10명이 자치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흐름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아까 거고. 센터장님 법제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간략하게 조금만 얘기해 주실래요? 크게? 법제도요. 그거는 관련된 법. 네. 관련된 자세하게 부분. 말고요. 그리고 네. 저는- 그거 들어가는 네. 것도 없으니까. 법제도 그래서- 질문에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수원형 주민자치회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수원형이면 수원 다른 데랑 다른 우리만의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수원형의 가장 두드러진 건 뭐예요? 그럼 수현 동생은 누구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유명한 저기 선생님 진행은 우리가 할 테니까요. 아 질문이에요. 이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메인 우리 그 사회자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셨듯이 그 현재 그러면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바뀐 게 뭐냐 이 지점인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2013년도에 만들었던 지방분권과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지구도 구하고 또 주민들도 구하기 위해서 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구해야지 왜? 구해야지. 사회를 구해야지. 주민자치회와 점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에서 수원은 이제 그 주민자치회를 위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하는 과정들도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홍보를 하고 그냥 대충 아는 사람들끼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도 권유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일단 위원 모집의 개방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숫자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성하는 과정은 그 전체 그 100% 중에 60%는 철저하게 공개 모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개 모집하는 인원들이 많게 되면은 그거를 뭐 동장님 마음대로 뭐 이 사람이 좋으니까 찍는 게 아니라 아주 공정한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선정하게 돼 있는 거죠. 미세먼지고 온나라의 기후재앙! 태평양이 플라스틱 숲가 되고 있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알려주세요! 극한 세상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 살아남는 법! 그대여 생존하고 싶은가? 구독해 생존 TV. 우와! 다 나와 있잖아! 살았다! 생존 TV는 수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올리는 게 진짜예요. 어쨌든 민주적 절차를 많이 네. 도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이 횟집을 차릴 때도 어쨌든 동네 잘 맞아야 되잖아요. 기존에 진행됐던 운영 방식이나 상권이나 이런 것도 좀 분석도 하고 그러려면은 연속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주민자치의 새로운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100%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동네 일을 한다고 하면 되게 불안정하고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부도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40% 정도를 동장이 안정성을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목을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되다 보면은 변화가 없이 그냥 이전대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하게 저는 배합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지점에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좀 차이를 갖는 거죠. 가장 큰 게 어쨌든 네. 선발 과정 그러니까 다르죠.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주민자치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 마을 단위에서 행정체계와 함께 결합하는 과정에서 정말 100% 자치가 가능한가? 이거는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을 단위 동아리를 만들거나 친목 모임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주민들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건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그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를 포함하고 여러 가지 행정 계획을 반영하고 또 거기에 조화를 이루는 마을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동네 일에 필요한 예산들이 뭐 그냥 1-2천만 원이 아닐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몇 억도 들 거고 더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또 그것들은 철저하게 행정과 계획과의 그 속에서 그 반영이 돼가지고 진행이 돼야지 올바로 동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말은 주민자치회로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주민협치회가 맞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행정이 갖고 있었던 권한들 또는 행정의 역할, 책임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주민자치회에 넘겨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행정의 역할이 한 80%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것들을 한 50대 50 정도로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그런 동네가 성공하지 않을까. 물론 뭐 어느 동네는 그게 좀 자치의 기능이나 권한들이 뭐 한 70이나 80까지 높아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단계까지 가기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뭐 한 반반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주민자치회를 협치회라고 하는 건 좀 표현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뭐가 한 마디예요? 자치를 협치로 운영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면 아까 싸우지 마시고. 예,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은 협치라는 것 자체는 이게 이 권한을 어떻게 공유하고 권한을 어떻게 넘길 거냐 공유의 과정인 건데 사실은 자치를 하면서도 공유를 하지 않는 권한을 공유하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거고 특히 이제 수원 형 저는 수원 동생인데 동생 말 잘 안 들어요 이게 사실 수원형 주민자치를 시행할 때 그래서 형이구나 그게. 저는 동생 입장에서 계속 형한테 그렇지. 요구를 했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주민 그리고 공론의 과정들 새로운 주민이 참여하고 마을의 문제들을 열어놓고 토의를 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운영하는 이런 과정부터 하자고 했거든요. 그게 곧 이제 마을 계획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은 아까 얘기했지만 협동조합은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마을에 살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을 때 그런 공론장을 열어주면은 그런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여할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을 계획이랑 마을 자치 계획이라고 하죠.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어떤 자치회로 하나의 회로 모임으로 일원화시키는 기보다는 다양한 관심사 그룹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자치회 구성 운영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자치회가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새롭게 발굴된 주민들이 주민들로 의해서 자치회가 조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좀 하자. 수원형이면 뭔가 좀 다르게 기존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행안부에서 뭐 유도하다거나 아니면 기존 방식대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색다르게 하자. 이렇게 동생이 제안했는데 형이 잘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다 여기서 보니까 말하는 형은 유문종 형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특성이 없어진 거예요. 예. 동생 말을 좀 들었으면은 뭔가 다르게. 근데 그 말씀하신 부분이 꼭 협치회란 개념하고 부딪힌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을 행정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행정이 주도하다 보니까 조직부터 구성을 한 거죠. 그럼 조직을 구성하려면은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직능단체 중심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쵸.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저는 그 초반에 얘기할 때 뭐였죠? 우리 특례시나 이런 것 때문에 수원시가 주민자치회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는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수원에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거나 할 때 위원들이 모집되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경쟁률이 좀 높아졌거든요. 동네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어쨌든 수원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하면서 그 공모사업이 행정이 결합된 공모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주민 주체에 의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키워진 영향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원시가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분명히 수원시가 이 가장 다양한 주민 참여의 사업으로 강화된 그 주민들의 역량들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농의 장을 열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2년 만에 추천받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는 모델도 수원시에서 하나 나왔으면 8개 동 중에서 하나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8개 동 자꾸 얘기하는데 어디 어디예요?
바람은 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어디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명 편 먹고 여기 3명 우리 편인가요? 그러면 뭐 불리하진 않는 건데 이게. 아니 그렇지 아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여기 다른 편이 우리 이렇게 잘라야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아쉬운 거예요. 점. 자꾸 시범동 얘기하는데 네. 지금 8개가 어디예요? 그거 소개 좀. 시범동 처음에 시작한 데 3군데 어디죠? 그 어디냐면요. 네. 처음에 이제 그 2013년도에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을 이제 행안부에서 얘기했을 때 했던 데가 네. 행궁동하고 송죽동. 그 다음에 이제 송죽동하고 광교 그 다음에 일동. 광교 일동. 아, 당신 하시오 그러면. 나머지 5개 아니 원래 더 붙이는 그게 겁니다. 예, 두 개에다가 세 개로 세 개로 두 개, 들었고, 두개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나중에 3개가 하나가. 지금 시범동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8개가 넘어간 거는 이제 그 구별로 2개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안구는 송죽동하고 이제 율천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선구는 서둔동하고 호매실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팔달구에는 행궁동하고 인계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통구에는 이제 광교일동이 하던 데하고 메탄 이동이. 그래가지고 전체 8개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6월 달부터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모집하는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8개 동에서. 네. 그래가지고 대개 7월 달쯤에 이제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회장님, 그러니까 주민자치 회장님, 그 다음에 뭐 부회장님, 또 이제 분과를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분과도 구성해가지고 분과 영역도 뽑고, 나름대로 운영 틀을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9월, 10월부터는 그 내년도 이제 사업들 발굴도 하고, 또 분과별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12월 달에 지금 현재 8개 동에 7개 동에 주민총회가 끝났어요. 사실 주민총회는 굉장히 큰 진전이죠, 그래도. 물론 두 사람 되게 또 모두 어떻게 모르겠는데 겁나긴 하는데 어쨌든 주민총회 끝나고 이제 12월 27일 날 인계동에 주민총회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지금 생겼는데, 주민자치가 이제 활성화되려면 권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지역주민 참여예산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민이 그 참여예산을 주도를 하는 거는 맞는데, 결국은 쓰려면 행정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직접 사용하고 싶은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그럼 참여예산을 주도한다고 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직접 돈 줘가지고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의 권한이 과연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만큼의 흡족함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저는 거기서 근데 의문점이 그거는 들었어요. 저는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사안이 다르죠. 왜냐하면 주민이 바라는 사업이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주민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큰 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이 좀 하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좀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예를 들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마을 계획을 이게 참여해서 세워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주민들이 세우는 그는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이잖아요. 근데 자유롭고 창의적인 이 주민들의 계획이 마을에 수립되고 실천되려면 무수히 많은 그 행정들이 결합해야 되고 봐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주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을에 축제를 하고 싶어. 이런 건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마을에 저 도로를 바꾸고 싶어. 턱을 바꾸고 싶어. 이런 거는 저희가 얘기를 해서 실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행정이 들어와서 전문적인 부분은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마을에 예, 있어서도. 아주 이제 갑자기 훅 들어오셨는데 세부적인 이제 빨리 어떤 갔습니다. 결정적인 아, 네. 권한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권한의 주민들이 차이? 스스로 뭔가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긴 핵심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전과 시범 사업을 하기 전과 시범적이 된 지역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결정적인 차이. 아까 그 위원 선발하는 과정에 이제 민주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도입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높였고, 그리고 진입 장벽을 아주 낮춰서 최대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이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선발 과정의 문제고, 그럼 실제로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이전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권한이라든가 그 사업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 참 어렵겠네. 그거. 근데 저는 여기서 갑자기 훅 들어오죠. 아니 근데 여기서 참여예산제 말씀하시긴 아니, 했는데. 참여 예산은 좀
그 참여라는 저기요, 저는 한 가지만 예. 우리가 좀 진입 장벽을 낮추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지 진입 장벽이 완전히 낮아진 건 아니에요. 아 저도 낮춰졌다고 확장 확정 낮춰졌다라고 우리 소장님이 단언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방향으로 그런 절차나 그게 방법을 진입 도입했다고. 장벽이 예전보다는 원래 같은 편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주민자치회를 할 때도 공고 붙고 뭐 이런 거는 다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형식적이었고 지금은 그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로 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에 있어서 위원 선발이 달라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 선발에 좀 더 공을 들였기 때문에 낮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체감. 체감은 자, 맞다. 여전히 아닙니다. 아, 예, 예. 여전히 플랜카드 붙이고 그냥 아름아름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거다 확실히 싶은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진입 장벽이 온도차가 있네요. 장벽을 있네. 낮추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지 낮추어진 건 아니죠.